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네. 팀장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음. 50분 뭐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거 했었잖아요. 막 7교시, 8교시. 네. 버틸만 했어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그 시절로 어제 돌아가. 몇 시간 하셨어요? 뭐 8교시까지 막 있지 않았어요? 어저께 몇 시까지 했냐고요? 어제. 어저께 7시 넘어서 끝났어요.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오전이래. 저는 오전에 가 있었고 1시부터. 아,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중간에 야. 쉬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쭉. 쭉 그냥, 세션 4까지 그냥 예. 아니, 강사분들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오시다 들어가셨다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시고 그쵸, 이제 한 시간 하는 건데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6시간. 6시간. 아,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 화장실 물론 어. 한 2분 정도 네네. 눈을 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200분 중에 생각하신 거죠. 아, 생각하셔야죠.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예. 생각하신 거죠. 그냥 가면 안 진짜? 되죠. 예,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막 메모하고 정리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와, 진짜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 집중력은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저녁 방송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모부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트렌드나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작용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전문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시장이 오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지금의 시장에 너무나도 다양한 평가가 있거나 네. 다양한 전망이 있으면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네. 다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면 그 시장이 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때가. 인공지능 2년 전에. 네,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정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인공지능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몇몇 기업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뭐 인공지능 그때 당시에 로봇, 뭐 비트코인 이러한 이야기들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되새겨 보면 네. 그때 보셨던 모든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트렌드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흑백머리 쇼 같은 경우에서도 네. 뭐 만약에 어떤 이야기는 공통점으로. 제가 안 가서 모르겠지만 왜 안 오셨어요? 뭐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신청하고 오셨어요. 신청해야 되니까. 그거 지금 조세호님 따라하려고 했지만 맞아요. 우리는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하나의 의견, 하나의 어떤 전망으로 모아진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어떤 얘기로 모아졌을까나?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미국 쪽 긍정적이었어요. 미국이 긍정적이었다. 그럼 일단 미국 주식을 하셔야겠네. 끝. 근데 한국도 예. 목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게. 예.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다. 뭐가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터지면 뭐가 터지냐. 맞아요. 네. 오늘도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뒤에 가서 일단 뭐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난 금요일이죠. 네, 시장 한번 보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브로드컴이 정말 시총이 약 한 1,800조 원 정도가 돼요. 브로드컴이. 1조 달러 넘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넘어서서 네. 더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 따지게 되면은 한 1,700조 원, 1,80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되는. 돈으로 네,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인데 어느 정도인지 그 1,800조 원짜리 회사가 1,800조 원짜리 회사가 24%가 급등했어요. 이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한 100% 한 번에 오른 거랑 뭐 마찬가지인 건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좀 저하까지 보여줬는데 오른 건가? 일단 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보게 되면 우리 브로드컴이 아주 뭐 독보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았었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상 뭐 매출도 괜찮았고 EPS 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괜찮았다,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괜찮았다. 근데 AI에 관련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애플 또 AI 칩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 뭐 앞으로 2025년에 대한 전망치, 지금 월가 IB들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브로드컴이 24.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마이크론도 지난주 금요일 날 4% 상승했고 팔란티어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와.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다시 또 올라왔죠. 예. 팔란티어도 거의 반독점 기업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어떤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름이 이래서 중요해요. 예.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한번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감상. 아, 야, 이게 감상과 후회 사이. 박 팀장님의 후회와 냉정과 열정 사이. 예. 근데 지금 너무나도 무난하게 멋있다. 앞에 고점을 그냥 뭐 저항도 없어요.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또 긍정적인 규제 완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맵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쉬어갔죠. 네, 마이너스 2.25%. 조금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좀 눕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메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줬고 아마존 0.6%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페이팔도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올라갔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네트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일부 뭐 약간 조정 또는 약간 숨고르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제가 ETF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또 하나로 보게 되면 1억 4,8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제일 오른쪽에 여기 비트코인 ETF가 또 상승하는 지난 금요일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 외에 반도체 섹터들이 브로드컴이 급등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이 그냥 멱살 잡고 브로드컴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TSMC도 또 올라갔습니다. TSMC 5% 4.98%. 가까이. 예, 5% 가까이 상승했고. 아, 우리 삼전 SK 하이닉스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RM도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특히나 AI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고 브로드컴과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좀 같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어때요? 브로드컴이 이제 제가, 지금은 브로드컴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 브로드컴이 지금 24%가 올라갔다는 거는 네.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고, 니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아니라 약간 브로드컴의 주요 그 사업군이 설계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죠. 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수요가 확실히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AI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올랐다거든요. 3배 이상 올랐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매출이 3배 올랐다라는 거에 지금 시장에서 이만큼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AI라는 그 모멘텀 자체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사실 금리 인하가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추가 금리. 예.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금 지금 트럼프 2기가 또 출범이 되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재점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인하 횟수 자체가 내년에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네. 줄어있는, 물론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 보게 되면 많이 줄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제가 느꼈었던 건 뭐냐면 과거와 비슷한 로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돼서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플레이션 튀어 올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연준 위원의 발언이 있는 것을 제가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네. 과거처럼 여전히 그러한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여전히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 위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FMC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고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빅테크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의 어떠한 그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 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 특히나 경기에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는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이제 월가에서 많이 관심이 있고 앞으로 트럼프 그 관세 정책이나 범위세 인하 정책 자체가 한번 튀어오르게끔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당연히 빅테크로 다시 또 쏠리는 그런 모습이 일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부분은 1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씩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예.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헤드라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같이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만 가는 시장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과 그 나머지 시장과의 여러 가지 큰 괴리율이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제가 지난번에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또 2025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가 2025년 베이스라인으로 보는 그 관점 자체는 지난번에 제가 도이치뱅크가 7,000이다, 웰스파고가 7,007이다, 그리고 뭐였죠? 어디였죠? 7,100 또 제시한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오펜하이머도 아닐 거고. 예. 오펜하이머. 맞아요? 오펜하이머. 나 기억력 어떡해. 이 잠재된 기억력. 요새 예. 머리가 팡팡 돌아요. 팡팡 돌아요? 네. 요새 하도 핫딜해서 예. 좋은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머리를 잘 돌아.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사부로 핫딜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좋은 것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 관심 많잖아요. 네. 왜냐면은 마이클 윌슨을 필두로 하는 모건 스탠리 또 얼만큼 또 안 좋게 볼까? 네. 뭐 이런 것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분리시할 때 가장 강세적으로 봤을 때나 베이스라인을 볼 때 또는 베리시하는 가장 약세로 보는 그런 관점을 전반적으로 봐서 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또 중국의 AI 칩 규제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기사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론 머스크 그록2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무료 액세스를 공개하겠다. 자, API를 어느 정도 공개하면서 너희들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그록2를 개발했던 많은 그 회사의 XAI 그 회사에서 지금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지금 오픈 AI보다 훨씬 좋은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너무너무 기대된다. 여러 가지 진짜 자화자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자, 뒤에 가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써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빠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막 뜨끈뜨끈한 하나의 벤치마크니까 그리고 또 XAI에서 제공을 했는지는 제가 봐야겠지만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저거는- 거의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같이 좀 빠졌죠. 이게 네. 지금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지금 대선에서 또 당선이 되면서 쭉 올라갔죠. 튀어 올랐습니다. 네. 튀어 오르고 다시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 인하, 그러니까 FOMC에서는 지금 25bp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71.2달러, 71.3달러 가깝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이란에 대한 원유 추가 제재가 지금 시장에서 일부 자극을 줬고 이게 상승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 재미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입니다. 4분기 실적, 그러니까 회계연도 4분기입니다.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고 특히 AI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하게 되면서 주가가 24%대 급등을 했고요. 세계의 대형 클라우드 고객과 함께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입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페이팔. 예, 울프 리서치에서 동종 업체보다 성과가 좋다. 특히나 월간 활성자 사용자 수가 그 기반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 1%대 상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소식이 나왔고 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4%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 지금 현재 2기 행정부 팀 여기에서
자동차 충돌 보고 요건을 종료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충돌하는 이 횟수가 당연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네.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자동차 충돌 보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FSD로 갈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봐주기. 예,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방향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빌리티의 산업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요건이 좀 된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아니면 뭐 정말 뭐 규제 완화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만약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킨다면 충분히 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조금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일단 4.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니드엠에서 매수해서 홀드로 업그레이드, 홀드에서 매수죠. 예, 홀드에서 매수인데, 예, 투자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6% 급등했고요. 자, 적절한 자금 조달 균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채를 재융자한 후에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뭐 좋은 의견을 좀 내놨고, 자, 그리고 키뱅크에서는 세일즈포스랑 서비스나우를 투자액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각각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4%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하면서 또 3.9%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두 자릿수 현금 수익 창출을 기대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이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뒤에 어디 가시는 이제 달러를 날리면서 뿌리면서 버닝키 따라하는 거죠. 헬리콥터 밴. 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달러가 이제 막 날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장으로서 기장입니다. 예, 지금 연준 지금 중앙은행의 어떤 방향을, 이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뭐 배로 치면 조타수가 될 거고, 그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은 제가 그냥 적긴 했는데, 일단 지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쏟아내고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 점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연준의 작품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물론 이건 연준의 작품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또 출범이 되면서 비트코인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 예, 물론 뭐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뭐 매번 찍죠, 사실상. 네. 자, 그리고 핵심 CPI 인플레이션 43개월 연속 3% 이상인데, 이게 1990년 초 이후 최장 기간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고점에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향해서는 가고 있으나 그래도 인플레이션, 이 체감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거든요, 미국에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준의 다음 주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5bp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지금 96%가 아마 25bp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4%만이 동결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보게 되면 내년 1월은 동결, 그리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2번, 그러니까 총 25bp 2번에서 50bp 금리 인하를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낙타 등이 나와서 예, 정말 금리 동결로 쭉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쵸. 예,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트럼프 2기에 따라서 어떤 그 정책 방향, 통상 정책이나 뭐 금리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번에 12월 한국 시간으로 19일 목요일이죠. 새벽 이번 4시. 주 목요일. 4시에 새벽 4시에 이제 나오고, 아마 그날은 목요일 날 아침에. 실시간으로 예, 그 부분을 아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10위 진입했어요. 예, 탑10 진입했는데 여기 1,300 빌리언 달러거든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단숨에 지금 9위가 됐어요. 술라 바로 밑에. 한 번에. 아니 예.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브로드컴. 컴. 물론 그 컴이 그 컴이 컴이 아니겠지만 그냥 어. 뭐 중의적.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네.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는 거죠. 컴. 어. 가지 말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그렇죠. 상승아 나에게 오라. 넓게 와라. 브로드. 넓게. 얇게 내로우도 그렇지, 아니야. 브로드. 거대하게. 24%치 와야죠. 아니 근데 최근에 브로드컴을 사실 저는 그냥 뭐 브로드컴 그런 거보다 했는데 우리 채팅창에 브로드컴을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많으셨어요. 이미 다들 투자하고 계셨나 봐요. 브로드컴이요. 네. 10년 전에 네. 5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액면 분할 이런 거 안 했어요? 잘못보다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기억이. 브로드컴이 그거 뭐 한번 볼까요? 잠깐만. 뜨니까 이벤트가 네. 한번 볼까요? 에브지오. 브로드컴. 그냥 와. 이게 10년 전, 뭐 2014년? 네. 2014년 어디야? 아유,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 멀어, 멀어. 까마득한 멀. 와.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시작점. 딱 네, 제가 네. 여기 시작점입니다. 예, 지금 5불, 6불 뭐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딱 10년 전. 근데 주가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는 코로나 이후군요. 그렇죠. 10년 전이면 2015년부터 해야 되나? 이제 2024년 거의 끝나가니까. 그때나 뭐 하여튼 비슷하네요. 이때도 네. 8불, 7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24불이니까 이게 장투가 답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고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투가 진짜 답인 것 같다. 브로드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 분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과거에 몇 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주식 분할 했죠.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지금의 주식 분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4년 15년 때가 5불 6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부럽다. 부럽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부러우면서도 약간 아쉽다. 뭐 이런 놓쳐서? 생각도 항상 늘 아쉽죠. 아. 미국 주식을 보면 전 하나도 안 아쉬워요. 왜냐면 10년 전에 브로드컴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뭐 사실 다른 기업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갭상승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뛴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뭐 갭상승해서 뛰었던 이유는 당연히 AI에 대한 수요고요. 그 AI 수요는 아마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 반응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정말 거대한 기업이 24% 급등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런 모멘텀은 좀 더 우리가 시장에서 더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또 브로드컴이 또 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또 브로드컴이 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어찌 보면 AI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다양하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도 잘 갖고 있거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AI가 뭐 어찌 모르죠. 또 갑자기 뭐 신약 개발에 맞아요. 적용이 제일 돼서 많잖아요. 어떤 한 기업이 신약 개발을 AI를 통해서 이만큼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늘렸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그쪽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AI가 워낙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먼님이 브로드컴을 불오듯컴 언어 유희하죠. 대장들이 사이먼님 다, 이제 모이셨습니다. 채팅 금지. 네. 자,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7 시총이 전체 33%로 더 늘었어요. M7 시총이 네. 전체 중 33%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비중을 보게 되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아마 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브로드컴도 급등하고 사실 뭐 물론 M7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뭐 지금 여기 반도체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M7이 좀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지만은 나머지 기업들이 또 빠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그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7 시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쏠림 현상은 있다. 물론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야, 왜 이 빅테크들만 가는 거야? 막연하게 이건 버블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높은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좋냐, 아니면 시장의 경제적 해자가 얼만큼 좋은가, 얼만큼 탄탄한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자체가 앞으로 일부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에서는 우리가 안전한 그런 기업들, 특히나 현금률이 좋은 기업들, 자 그런 기업으로 여전히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5%입니다. 65%. 예, 그래서 왼쪽에 차트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다 돈을 쓸어가고 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한국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한국의 주식시장 비중을 저는 2%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장 안 좋으면 1.8%다.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나온 11월 30일자 기준으로 네. 한국이 1%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 뭐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글로벌 주식시장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빠지니까 괜찮아요. 2%에서 1%로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진짜 좋은 시그널이에요. 바닥이다. 그렇죠. 0.8 되겠어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러지 마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대한민국 주식 화이팅! 네. 자, 모건스탠리의 내년도 S&P 500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일단 베이스 케이스를 보게 낮게 되면 안 보네요? 네, 베이스 케이스를 보게 되면 6,500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업사이드가 6.7% 정도로 그래도 다른 IB에 비해서 상당히 사실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6.5%면 그래도 6.7% 업사이드 그래도 6,500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멀티플을 21.5배로 베이스 케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너무너무 좋다. 네. 야, 기업들이 돈을 그냥 너무너무 잘 번다라고 하기 위해서 불 케이스, 가장 강세적으로 보는 그런 타겟 자체가 이제 7,400 그리고 업사이드가 2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 둔화가 됐든 경기 침체가 됐든 최악의 상황 마이너스 24.5%. 예, 밴드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너무 큰데. 4,600. 예, 요건 뭐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모건스탠리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100, 6,090 포인트에서 일부 베이스 케이스를 우리가 기존으로 보게 되면 6,500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상 많은 IB들이 내년에 다 좋다 얘기하는 게 지금 많은 IB들이 뭐 흑백 머니쇼에서도 다 미국 시장 네. 내년 좋을 것이다. 네. 지금 IB에서도 사실 내년의 목표치가 전부 다 우상향,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일부 수치의 차이뿐이지 방향 자체는 다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 정확한 숫자를 맞췄냐 이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현금 흐름 또는 뭐 수익률 그리고 지금의 AI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또 미국에 대거 포진되어 있고 네. 트럼프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2025년에는 긍정적으로 자국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B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나스닥백의 리밸런싱 이야기입니다. 편입해줄 종목들이 있었죠? 네, 나스닥 100 리밸런싱인데요. 지금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종목들 또는 편출되는 종목들이 이게 기업들이 있는데 편입되는 기업은 팔란티어, S&P 500 뭐 들어가고 이번에 또 나스닥 100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암호화폐가 너무너무 급등하니까 네.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 그리고 엑손 엔터프라이즈 이런 이 기업이 또 나스닥 100으로 또 편입되고요. 또 나오는 기업이 있죠.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 그리고 모더나 또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네. 자, 그다음 일루미나 그리고 주가가 또 최근에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 리밸런싱 하게 되면서 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스닥 100이 리밸런싱, 나스닥 100은 정말 상징적이죠. 사실상 지금 그렇죠. S&P 500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지수기도 하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수기 때문에 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일부 뭐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일부
또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 회사 없이 나는 살기 힘들다. 미국 기업 중에서 당신의 선택은 이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거죠. 12월 11일인데 네. 여행커님은 이 네 개 기업 중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요. 왜요? 문서를 써야 아, 될 이거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네, 컴퓨터 해야 되니까. 사실 음. 애플은 뭐 아이폰 안 써도 갤럭시 쓰면 되고 아마존은 뭐 그다지 이용 안 하고 구글은 뭐 네이버 있으니까. 전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PPT 봐야 되고.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워드. 저도 처음에.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네. 물론 이게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한 10,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제가 참고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이분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구독자 본인 이제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어떤 기업이 없이는 너 살기 힘드니 했을 때 네. 애플이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2위가 구글이었어요. 구글. 네, 검색 시장 아직까지는 그래 검색 시장에서 또는 광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또 공룡 기업이다 보니까 자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좀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재미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사실 이 투자 미국 주식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개념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은 내가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특히나 많고 꼬맹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너는 운동화 중에 어떤 기업이 제일 좋아?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아니면 호카, 뭐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사주는 아이에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가 브랜드. 좋아하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허쉬 뭐야? 초콜릿 그러면서 허쉬 초콜릿 사주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좋은 참고하시면 것 될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엄마가 가고 싶다고 막 이제 아이가 쫄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겠다 하면서 그 주식을 사주고 너가 나중에 이 종목이 얼마나 너의 자산을 불러나게 지금 네가 이렇게 가서 하루 노는 거 의미 없어. 아 근데 웃긴 건 나 디즈니 가고 싶어요. 너 그 갈 돈으로 넌 디즈니 주식을 사. 그럼 걔는 디즈니를 한 번도 안 가보는 거야. 불쌍해. 일단 한 번은 가죠. 디즈니를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은 가지죠. 마블 영화 보고 마블, 싶다는데 영화 못 보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야, 그 돈으로 주식을 해. 넷플릭스 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해. 그럼 애가 아무도 모르잖아. 인생을 모르고 주식만 하는. 그렇죠. 안 되겠네요. 일단 예. 경험을 시켜주면서 경험을 시켜줘야죠. 예. 예, 그 돈과 상응한 돈을 주식을 사는 걸로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뭐 새로운 칩을 제안한 거예요? 제한한 거예요? 제한을 한 겁니다. 또 막았어요? 네, 또 막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백도어 액세스, 그러니까 백도어니까 뒷문이죠. 뒷문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우회 경로입니다. 결국에는 예, 우회로 이 AI 칩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프론트도어도 막고 백도어도 막다. 막고 다 모든 문을 다 막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중국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규제 위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자, 그리고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이 다시 또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너희들 뭐 동남아시아 또는 일부 그러한 너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우회 경로로 너 AI 칩 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다 막을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중동의 백도어 채널을 통한 중국을 접근을 막는 새로운 AI 칩 제한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일부 동맹국들은 좀 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네덜란드나 뭐 일본 뭐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나라들은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물론 그 AI 칩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동맹국이라고 해서 아주 뭐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이번 달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I 모델 같은 경우에 뭐 GPU를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AI 칩 출하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이 지역 데이터 센터 자회사를 통해 허점을 좀 악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백도어까지도 다 규제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TSMC, 삼성이 여기 또 나왔어요. TSMC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출하량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하라는 통보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놓을 거면은 라이센스를 요청을 해라. 거기서 네가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가 그 출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허가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엔비디아는 상황에 따라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보복 조치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뭐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의 생성형 AI 그록2의 무료 액세스를 제공을 했다.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록2가 어느 정도 좀 우리 손 안에 조만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플러스 같은 이런 유료로 우리 결제를 해야 되는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많은 개발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얼리 어댑터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 파란색 막대가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이제 그록인데요. 지금 그록하고 오픈 AI의 그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그록이 지금 전부 다 오픈 AI보다 높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오픈 AI의 뭐 터보 버전이냐, 네. 아니면 오픈 AI 5 버전이냐, 뭐 4 버전이냐, 이거는 여기 자세하게 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아주 그 기본 모델 그 벤치마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플러스 사용자는 더 높은 사용 한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기능에 가장 먼저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 사실상 그 X를 통해서 막 올렸어요. 난 지난 동안에 그록2를 개발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놔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환희에 찬다. 이러한 이야기들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정말 잘 이용하시는 한태경 이사님이 또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한태경 이사님께 오늘 그록을 뭐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다. 전부 다 나오면 바로바로 이거를 이제 뭐 개발 또 쓰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록과 오픈 AI 모델과의 벤치마크 차이가 사실상 다양하게 나와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오픈 AI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록에서는 일부 다른 오픈 AI 챗GPT 4o 가장 최근 거보다 훨씬 좋다. 그록2가 이러한 지금 벤치마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1 미니, O1 프리뷰 이러한 부분보다 지금 그록2가 훨씬 좋은 그런 벤치마크를 좀 보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양한 뭐 람다부터 해서 오픈 AI, 뭐 그록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자, 어떤 벤치마크가 나올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지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절 속이셨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요목조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 주 내내 또 우리 월간 뉴스 준비할 우리 박종훈 팀장님에게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오양이라는 거예요. 오양 익수보감이라는 곳의 제품인데 명품 배우 황정민 씨도 이 제품을 먹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앞으로 우리 박종훈 팀장도 명품 패널이 되시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명품 컨텐츠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게 그냥 사탕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안에 백리향, 곽향, 침향, 회향, 정향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드시면은 정말 건강해지는 게 담보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양. 네, 오양. 여러분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요 한 박스는 제가 박종훈 팀장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